전치사 어디부터 내가 설명해 주면 될까요? For, since, before, by, until부터 하면 되나요? 아니면 from, since를 해야 되나요? from, since 내가 설명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럼 여기 from, since 여기서부터 설명하고 답 체크해보고 이렇게 합시다.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중에 좀 중요도 있는 걸로 골라라 하면 이 since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현재 완료랑 연결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데, since는 뭐뭐 이래로 쭉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뭐뭐로부터 라고 하는 시간이나 또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는 from도 있는데 그리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작이나 사건이 시작되는 지점을 나타내는 게 from. 그래서 July 2nd 7월 2일부터 이런 말이죠. The Japanese class for beginner. 자, 입문자, 초급자를 위한 일본어 수업이 7월 2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from A to B 하면 A에서부터 B에 이르기까지 또는 until이 나오면 요때까지 해서 이제 시작점과 완료되는 시점을 나타내죠. 그래서 The Japanese class for beginner is cancelled. 취소됐다. from Monday.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 3일 동안 취소가 됐다. 이건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해석 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완료. 자, 완료 시제 여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since는 완료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since는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 나 사건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자, since 5 years have passed. 5년이 지났어요. since my graduation. 내가 졸업하고 난 이래로 할 때,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 쭉 5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공식처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어떻게 적어 놓냐면 since 다음에 과거가 나와요. 과거의 하나의 시점이 나오죠. My graduation이라고 하는 건 내 졸업이라고 하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시점을 나타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주어가 나오고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데, 물론 이 주어와 동사는 이 앞에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고 문장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사 자리에가 have 플러스 pp가 온다는 거죠. 현재 완료가 온다는 거예요. 또는 have been pp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건 공식처럼 외워놓은 have been ing죠.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형 ing. 이거 ing가 올 수도 있다. since 과거 다른 한쪽에 현재 완료.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편해요. since 다음에 과거 다른 한쪽에는 현재 완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since 과거 다른 한쪽에 현재 완료 이렇게 나왔잖아요. 졸업한 이래로 5년이 지났다. 여기도 마찬가지.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테드는 소방관으로 일해왔다. 사건이 있던 게 과거인데 그때 이래로 쭉 일해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since 다음에 여기다 since를 집어넣고 이 노란색으로 친 부분에다가 work라고 하는 단어를 주면서 여기에 work에 알맞은 형태를 집어넣으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현재 완료 has worked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요 시험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서 보는 탭스 그 다음에 토익의 문법 문제로 종종 나오는, 어른들 시험할 때 자주 나오기도 하고 중고등학교에서도 조금 난이도가 있는, 비중 있게 나오니까 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여기 쭉 답 적어져 있죠? 그죠?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답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뭐 since가 들어있는 예문만 봅시다. 2번에 I've been living in Scotland since 1999. 1999년 이래로 쭉 스코틀랜드에 지금 살아오고 있다. 이런 말이죠. 현재 완료 진행형. 아까 말씀드렸죠. since 다음에 과거 나오고 다른 한쪽에는 현재 완료나 현재 완료 진행형 나올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둘 거 하나는 뭐냐면 since가 뭐뭐 이래로 란 뜻으로 쓰일 때만 그러고요. since가 뜻이 하나 더 있죠. 왜요? since가 since가 첫 번으로 뭐뭐 이래로 뭐뭐 이후로 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는 because와 똑같은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이건 뭐뭐 이래로 라고 하는 뜻으로 쓰일 때만 이 공식 현재 완료랑 쓰인다는 거, 이 공식이 통하고 뭐뭐 때문에로 쓰일 때에는 현재 완료랑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고 이쪽에도 볼까요? since가 있는 걸 주로 볼게요. 5번에 봅시다. 5번에 자, museum has been closed.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수동태네요. 쭉 닫혀 있었다란 말이죠. since March. 3월은 과거죠. 과거 3월 이래로 쭉 문이 계속 현재까지 닫혀 있었다. 5월에는 문 열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by until
by until은 이거는 고등학교, 그 다음에 사실은 by until 전치사 문제도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그리 비중을 두지 않는데 어른들이 보는 시험에서는 아주 맨날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나와요. 중요한 건 by나 until은 둘 다 뜻이 뭐뭐 할 때까지, 뭐뭐까지, 이 까지거든요. 둘 다 까지예요. 뭐뭐 할 때까지. 네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네가 올 때까지는 내가 이거 끝마쳐 놓을게. 뭐 이런 것이죠. 근데 방금 내가 말했던 그 두 예문에서도 영어로 바꾸면 하나는 by, 하나는 until을 써야 돼요. 왜냐? 왜 그러느냐면 by라고 하는 전치사는 완료. 딱 그때까지 끝마치는 거야. 내가 8시까지 이거 끝마칠게. by 8 o'clock. 그때까지도 끝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I'll come back home. 나는 집에 돌아올 거야. 오후 2시까지는. 2시까지는 내가 딱 돌아와 있는다는 말이에요. 돌아온다는 동작이 완료됨을 의미하죠. 그때까지는. I'm supposed to finish the work. 나는 일을 끝마치기로 되어 있어. 언제까지? By tomorrow. 내일까지는 끝마치는 거죠. 어떤 동작이 완료되는 때는 by죠. 그런데 until은 계속이에요. 여기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연필 들어서 여기다가 별표를 쳐놓으면 돼요. 나는 네가 나를 받아줄 때까지 너에게 고백할 거야. 이런 거 있죠. 고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하겠다는 말이죠. 그때는 until이에요. 우리말로는 까지 똑같죠. I'm staying home. 나 집에 머무를 거야. 뭐 할 때까지? 오후 2시까지. 그때도 계속 머물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머문다는 게 아니고, 오케이? 계속 그때도 머물고 있을 것이다. I'm supposed to work this. 나는 이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 언제까지? 내일까지. 내일까지 이것을 쭉 하기로 되어, 아직도 내일까지 쭉 하는 거예요. 끝마치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계속 하기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말로는 까지까지 하니까 똑같은데,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때까지에서 어떤 일이 마무리 지어지거나 하던 일이 완료되었을 때는 by를 쓰고, 그때까지 계속 한다는 의미가 강할 때는 until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구분하는 게, 어렵게 내놓으면 굉장히 어려워서,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리 어렵게는 안 냅니다. 전치사 부분이 비중이 없으니까. 한번 봅시다. I wait for her. 나는 라운지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9시까지. 9시까지만 기다리고 간 게 아니고 9시까지 계속 기다렸다는 의미가 강하죠. 그때까지 계속 죽창 기다렸어 할 때는 until 9 p.m.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I finished the laundry. 나는 빨래를 끝마칠 거야. 빨래와 설거지를 끝마치겠다. 끝마치는 의미가 있을 때는 뭐다? By dinner time. 저녁 식사 때까지 다 해놓을게요. 이런 말이에요. This meal must be used. 이 우유가 꼭 사용이 되어져야 돼요. 언제까지? 수요일까지는. 수요일까지는 사용이 완료되어졌는 말이죠. 유통기한이 그때인 건가 봐요. 만약에 until을 쓰면 이 우유가 수요일까지는 계속 끊이지 말고 쭉 그때까지 계속 꼭 사용해야 됩니다.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우유 유통기한을 나타내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4번 Yesterday, my dad had to work in his office. 아빠는 어제 일을 하셔야만 했어. 사무실에서. 뭐 할 때까지? 자정까지 계속 일하는 거죠. 그죠? 자정이 딱 끝마치셨다가 아니고 자정까지 계속 오래 일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니까. I must submit. submit는 하나 알아놓으세요. 제출하다 라는 뜻이에요. 나와 있죠, 여기. 다음 보고서 제출해야 돼. 뭐 할 때까지? 3시까지. 3시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8번 예문도 보면 I will be very glad. 나 굉장히 기쁠 거야. 만약 네가 거기에 온다면 뭐 할 때까지? 정오까지. 정오까지 네가 오는 동작. 네가 거기에 딱 와 있는 그게 완료가 된다면 나 정말 기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전치사를 골라 빈칸에 알맞은 걸 쓰시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since by 정도만 볼게요. 1번 I had to finish the paint job by 6 o'clock. 나는 그 페인트 작업을, 이때는 job이 직업이라기보다는 작업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시까지는 끝마쳐야 돼. 완료의 의미죠. 이거 by가 되겠고요. 2번 My mom has taken care of my little son. 엄마는 우리 막내 아들을 뭐 할 때까지? 지난 3월 1일로 쭉 돌봐왔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쭉 보면 8번 봅시다. 7번 봅시다. 7번 The letter I posted on Monday. 내가 월요일날 붙인 편지는 should be delivered in Thailand. 태국에 적어도 토요일까지는 도착해야만 한다. 딜리버는 배달하는데 배달이 끝마쳐져야만 한다라는 완료의 의미가 있군요. by를 써주는 게 맞죠? 8번 Most of my cousins. 자,
내 사촌들 대부분 have moved. 이사 갔었어. 서울로. uprising. uprise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데모예요, 데모. 여기서는 이제 반란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런 어떤 무슨 반란 또는 시위가 있고 난 이래로 대부분의 사촌들이 다 서울로 이사를 가버렸었지.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9번 보면 since I don't go to school 나는 오늘 학교에 가지 않기 때문에 머물렀다. 침대에 뭐 할 때까지 밤 10시까지 계속 침대에 있었다는 말이죠. 이때 since는 뭐뭐 이래로가 아니고 뭐뭐 하기 때문이니까 뒤에가 현재 완료 나오고 그런 건 없죠. 그냥 과거 나왔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에서도 답을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그어주시고 여기서도 뭐 15번 한번 볼까요? The fisherman had promised 낚시꾼은 약속했다. 돌아오기로 바다에서 몇 시까지? 몇 시가 아니군요. 10월 말까지는 돌아오는 게 끝마쳐지는 거죠. 그래서 by가 되겠고요. 딱 그때 딱 맞춰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at을 쓰죠. at은 정확한 시점을 나타내거든요. 6번은 경민이가 해석해줘. 16번 해석해주세요. 그 소녀는 그 출생 이래로 쭉 장애가 있다 이런 말이죠. 출생한 게 과거니까 다른 한쪽 현재 완료 쓴 거 맞고요. 17번 I sent a letter to him. 나 오늘 편지 보냈는데 그래서 they should receive it. 그들이 그것을 받아야 돼. 월요일까지는 받아야 될 것이란 말이죠. 받는 동작이 끝마쳐지는 거니까 by를 썼어요. before after는 쉬우니까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뭐뭐 하기 전, 뭐뭐 하기 후 하니까 여기는 뭐 답 달아져 있는 것들. 이건 바로 문제를 봅시다. 전치사는 뭐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져 있나요 지금 여기가? 그래서 풀어져 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같이 보면서 할게요. The singer gave out autograph. give out은 나눠주는 거야. 나누어 주는 거. 그 가수는 autograph. autograph은 뜻이 뭘까요? 그 가수의 사인을 오토그래프라고 해요. 보통 우리가 사인 한 장 해주세요 하는데 사실 그 사인은 서명이란 뜻으로 우리가 연예인들한테 집문서에 받는 서명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오토그래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편의상 콩글리시로 사인 한 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autograph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건 징후, 표시 이런 뜻이고 문서에다가 하는 걸 사인 또는 시그너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영어 표현인데 실제로는 가수, 스타 가수가 사인을 나눠주고 있다. 락 페스티벌 하고 난 후에 이렇게 되겠죠. 2번 In most Asian country,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You must take off your shoes first. 신발을 우선 벗어야 돼요. Before entering the house. 방에 들어가기 전에. 외국 사람들이 이 문화를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좋아해요. 특히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신고 들어가죠. 대부분 문화권이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위생에는 굉장히 안 좋겠죠. 자기들도 알아요. 집 안에 이렇게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먼지가 많이 있고 또 외국은 진공 청소기라면 청소를 하기 때문에 물 청소를 안 하죠. 당연히 그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공 청소기로만 청소를 하거든요. 물이 들어가면 이제 썩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실내가 이제 그 먼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들어갈 때 현관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죠. 그 문화를 외국인들은 되게 생소해하면서도 되게 좋게 봐요. 위생상으로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당연하게 느끼는데 외국인들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막 그래요. 어떤 데는 카페 가도 그런 데 있죠. 카페 가도 이제 술집 같은 데 가도 신발 벗고 들어가가지고 하는 데 있죠. 이렇게 식탁이 있고 이렇게 파져가지고 요즘엔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게 이제 일본식 선술집이 그러던데 그런 거 되게 외국 사람들은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 옛날에는 그 서양 문화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아시아나 한국 문화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위생상으로도 훨씬 더 좋다고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외국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3번 My friend and I 내 친구와 나는 학교에 머물렀다. After class 수업 후에 뭐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in private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4번 I had never seen a real live kangaroo. 나는 진짜 살아있는 캥거루 본 적 없다. Before coming to Australia. 호주에 가기 전까지는.
5번 Native American Indian led a peaceful life. 미국 원주민들, 인디안들은 사실 평화로운 삶을 살았었지. Before the arrival European settler, 유럽 정착민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6번 I usually watch TV for a while. 난 종종 잠시 동안 TV를 보곤 했었어. After getting home from work. 직장에서 집에 돌아온 후에. 이렇게 되겠고요. before나 after를 사용해서 문장을 바꿔. 이번에는 before, after는 아니었고, 접속사, 여러분들 시험범위 있었나요? 접속사 시험범위 있었나? do나 although, even도 들어가 있는 거, 된만이었구나. 중학교 3학년들이 숭이중학교 3학년들이 이번에 do, although, 양보를 나타낸 접속사 that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 단어를 주워놓고,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적는 거였는데, 쉽게 나와서 다 맞았더라고요. 자, we got up before daybreak. 우리는 새벽 되기 전에 일어난다. 그래서 went to see the Tokyo fish market. 우리는 도쿄에 있는 시장을 보러 갔다. 일본 가고 싶다. 그래서 일어나고 난 후에 이렇게 되니까 after getting up before daybreak. 동트기 전 일어나고 난 후 이렇게 after 다음에 after 이렇게 전치사로 봐도 되고 접속사로 봐도 되는데 전치사로 보면 이렇게 ing를 써서 after getting up before daybreak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ctor explained to me about the disease. 의사가 나에게 그 질병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고 그리고 그가 나에게 prescription, 처방전을 주었다. 그 다음에 처방전 주기 전에 설명해 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방전을 준 게 앞에 나와서 before giving 이렇게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the doctor explained to me 이제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거 되겠죠. 3번, 4번, 5번, 6번 채점 한번 해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채점 한번 해보시고 어지간하면 뭐 틀리진 않았을 거예요. after나 before 다음에 전치사니까 ing 오는 거 빼고는 쭉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푼 거 한번 맞춰보시고 8번만 한번 볼게요. The team went through a strict training program. go through는 겪다, 경험하다라는 수거예요. 그 팀은 엄격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겪었다. 그리고 나서 and it became one of the top baseball team. 최고의 야구팀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은 최고의 야구팀 중에 하나가 되기 전에 열심히 연습했다, 겪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for during. 자, during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별표. 전치사 중에서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전치사들이 몇 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during이 그 중에 하나고요. 민서야, during은 뜻이 뭘까? 뭐뭐 동안이죠. 이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도 있는데 완전 같지는 않아서 표시를 이렇게 해요. during과 while은 뜻은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같은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아는 사람? 차이가 뭐야? 뜻은 같아. 뭐가 다를까? during은 전치사예요. while은 뭘까요? 얘는 접속사예요. 접속사라고 하는 건 문장과 문장,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while 다음에는 보통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while 다음엔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주어 동사가 생략이 된 다음에 ing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이제 전치사랑 헷갈리죠. 그죠? 그럴 때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for도 동안이란 뜻이에요. 근데 for는 뭐 구별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10년 동안 하면 for 10 years, 3시간 동안 하면 for 3 hours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for는 for 다음에는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명사고 그래서 보통 숫자가 많이 나와요. 시간이니까. for almost a year, 원이죠. 원, 1년이고요. for a moment, 잠시 동안. for a month, 한 달 동안 뭐 이런 식의 문장이 되는 거고요. during 다음에는 특정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 이 명사에다 별표를 쳐놓으세요. 휴가 동안 during the holiday. 숫자 안 들어갔죠.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예요. 시험 기간 동안 during the exam.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번 학기 동안 during this semester. 명사가 나오죠. 점심 먹는 동안 during lunch time. 여행 동안 during the journey. 여행 동안 during the journey 이러지 for the journey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throughout 이라는 뜻도 있죠. throughout은 뭐뭐 동안 내내를 나타내요. 내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 특정 계속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경우에는 throughout을 바꿔 쓸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뭐뭐 동안 내내 계속할 때는 throughout을 쓸 수 있단 말이죠. throughout이 장소를 나타낼 때는 곳곳에 란 뜻이 있고요.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 내내 란 뜻도 있어요. throughout도 독해할 때 종종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알맞은 전치사를 써보십시오. 그래서 포냐 듀링이냐 구분하는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체크. 저번에 다 해버렸나? 체크까지? 빠바빠빠. 뭐 여기도 쭉 보면서 답 체크를 다 했고, 장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방금은 이제 시간이었고요. 이제는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데, 자, at, in, on. at은 시간을 나타낼 때도 마찬가지인데,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 한 지점을 나타낼 때 톡 집어서 at를 쓰는 거죠. 그래서 서울역에서 at Seoul Station, 그 의사 사무실에서 at the doctor's office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는 좀 넓은 장소, 시간을 나타낼 때도 이는 넓은 시간을 나타내요. 그래서 뭐 연도라든지 학기라든지 계절이라든지 할 때는 in을 썼죠. 공간 안에 속해 있는 느낌을 나타내거나 비교적 넓은 장소에 보통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I could feel that he was hiding something in his bag. 가방 안쪽에다가 숨긴다거나, 아니면 광주에서 좀 넓은 단위, 한국에서 in Korea 이렇게 하고요. on은 어떤 표면 위에 있는 거죠. on the desk, on the table. 벽 위에도 on the wall을 쓰죠. 그죠? 그래서 I decided to take a rest. 나는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어. on the rock, 바위 위에서. 이런 말이고요. Several ants were crawling on the wall. 벽에 개미 몇 마리가 기어다니고 있었어.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한번, 여기도 채점을 다 했어요? 어디까지 채점? 여기는 안 했어요? 안 풀어져 있나요, 그러면? 여기는 그럼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어려운 건 없다. 여기는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되는 것. 오목을 초딩한테 지다니. 자, 1번. There is a tree. 나무가 있어요. 어디에? 큰 숲에 나무가 있죠. 큰 숲에, 숲 속에 나무로 된 집이 있어요. 그래서 in the big tree. The tree house is sitting on the thick branch. 이렇게 하면 되고요. 2번. There are some toy on shelf. on the shelf. 선반 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t the window. s를 쓰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3번부터는 I'm sitting at the computer desk에 앉아 있고요. on the desk 하면 좀 이상하고 s를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뭘 쓰는지 그 말로 설명하기는 애매해요. 사실은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그네들이 이렇게 그냥 전치사를 써요. 전치사는 굉장히 미묘한 거라서 전치사를 이렇게, 사실 여기 3번 같은 경우에도 on을 써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도 on하고 at은 약간 이미지가 비슷하지만 틀리진 않다 이렇게 말을 할 거야, 물어보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 오래 살아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제일 공부하기가, 아직도 뭐가 제일 어렵냐면, 예전에 7년 정도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치사가 제일 어렵대요. 전치사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쓰는지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으로 했다가 조금 어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래 살아보고, 그러니까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요즘 회사 한 7년 지나가니까 이제서 전치사 좀 안 틀리고 정확하게 쓸 수 있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문법 공부하고 책 많이 읽고 이야기 많이 하다 보면 금방금방 틀렸던 게 이렇게 잘 잡혀지는데, 전치사는 생활 곳곳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다만 그 수많은 전치사의 쓰임 중에서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들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냥 공부하는 식으로 접근해도 그게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답은 보면 계속 될 것이고, 여기도 보시면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 the ceiling, at Sydney International Airport, on the tree, in the suitcase, at her desk, in the classroom, at the bus stop, on the wall, in New York. 넓은 장소니까 이렇게 되죠.
이것들은 전부 다 방금 우리가 했던 어디 위에 할 때는 벽에 붙어가지고 지면 위에 할 때는 on이고요. 그다음에 좀 넓은 장소나 어디 안에 할 때는 in이고요. 좁은 장소일 때는 s고요. 넓은 장소일 때는 in 쓰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여기 있던 것들은 외워두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그 사람들이 아주 입에 붙어서 쓰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생각 없이 입에 줄줄 나오게끔 해. At the top, 정상에서, 꼭대기에서, at the bottom, at the end. 이건 그냥 붙여 쓰는 거예요. At home, at school, at work. At work는 직장에서란 뜻이 되겠죠. At sea, at a meeting. 자, 특이한 건 여기는 어가 있는데 다른 데서는 어나 더가 없죠. 관사가 없는 경우는 관용적인 용법이에요. 사실은 영어의 대부분에는 이렇게 더가 붙든지 해야 되는데 안 붙는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용적인 표현이라서 그냥 입에 붙여서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뭐 첫 번째, 두 번째 줄까지는 거의 자주 쓰이는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좀 잘 안 쓰이는 건데요. At the garage sale, at the contest, at the party. 그래서 전치사 중에 at, it, on과 함께 쓰이는 명사구들 이것들은 그냥 많이 읽어가지고 입에 붙게끔 해야 되는 것들이죠. 논리적인 설명으로 하지 않고 그냥 소리내서 여러 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in bed, in prison, in church, in town, in a chair, in a taxi, in the sky. 이때는 더를 쓰고 어를 쓰기도 하죠. 나중에 관사하면 알겠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하늘은 하나밖에 없다 해서 뭐 더를 쓰고 막 이렇게 있어요. In the world, in space 할 때는 안 쓰죠. In a line, in a photo, in a mirror, in a box, in a dictionary, in a newspaper. 이런 것들은 입에 붙어야 돼요. 입에 붙을 수밖에 없는 것들.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on the sea, on land. 이건 잘 안 나오는 것들인데 도로 위에서 이것들은 종종 나와요. TV로 할 때도 on TV나 on the internet 이건 많이 본 적 있죠. 요즘에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것들은 계속 손에서 읽어보고 맞출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한번 볼까요? 그럼 여기도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내가 풀어주는 것보다 여러분들 문장을 읽으면서 왼쪽 오른쪽을 맞춰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또 이어서 같이 봅시다. There were nearly 1,000 people. 거의 1,000명의 사람이 있었다. At the concert장에는 s를 썼고요. Life on a farm. 농장에서의 인생은 할 때 on a farm. 아까 on a farm 썼고요. 뭐냐 이게는 백록담은 호수다. At the top. 꼭대기에 있는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그 다음에 I read about the accident in a newspaper article. In a newspaper. On the floor. At the bottom of the fountain. In the world. At the garage sale, 이건 입에 붙어있는 거죠. In bed, on the road, 도로 위에서. On the plane, 비행기상으로, 비행기 위에서 이런 말이고요. At sea, 바다에서. In prison, 감옥에서. In the sky, 더가 있었다고 했고요. On the subway, 이것들은 해석보다도 이 덩어리째 하는 부분들 있죠. 이렇게 딱 덩어리로 이렇게 전치사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above, below, over, under는 개념을 좀 잡아 놓을 필요가 있는 전치사예요. 어버브는 뭐뭐보다 위에란 뜻이죠. 근데 이건 뭐죠?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고 둥 떠가지고 어버브예요. 내 머리 위에 하면 머리 위에 풍선이 이렇게 둥둥 떠있는 이게 어버브고요. 내 머리 위에 뭐 under my head 하면 이렇게 붙어있는 거고요. 어버브 같은 경우에는 또 뭐죠? 이렇게 추상적으로 뭐뭐보다 위에란 뜻도 있어요. 그 사람의 실력은 나의 실력 위야. 이거 아니면 이 일은 내 능력보다 더 위의 일이야. above my ability 뭐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해요. 자, 비행기가 날고 있다. 구름 위로.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그 구름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위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below는 아래인데 이것도 바닥에 붙어있는 아래가 아니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초상화 아래 꽃병이 있다. 초상화가 이렇게 있는데 붙어있는 게 아니고 약간 떨어져 가지고 꽃병이 이렇게 있을 때 쓰는 것이죠. 5번은 위에인데 이렇게 덮을 듯이 위에 있는 거죠. The couple of birds. 새 몇 마리가 passed over my head. 내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갔더란 말이죠. under는 어디 아래에. 그래서 under the bed. 침대 아래. 침대 밑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이러한 그림으로 이렇게 해놨네요. below하고 under는 약간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것들은 입에 붙어있는 대로. 테이블 아래에 할 때는 under the table. under the table. 이 그림과 이걸 갖다가 보여주면 저런 상황과 이걸 해주세요. 펜스 위로 넘어가는 거니까 over the fence. 그 다음에 이 elbow는 팔꿈치인데요. 팔꿈치 아래가 다쳤다 할 때는 below my elb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freeze는 움직이지 마! 꼼짝 마!
자, freeze는 움직이지 마! 이게 원래는 freeze가 얼다라는 뜻인데요. 꼼짝마! 한 게 freeze 이렇게 하죠. freeze 또는 don't move 이렇게 하기도 하죠. 범죄자들이 많이 쓴 거야. hold your hand above your head 그죠? above your head 손머리 위로 할 때 above를 쓰죠. above you. 나중에 경찰 되려면 요거 외워놓으세요. The sun is dropping. 태양이 지고 있어요. below the horizon. 호라이즌 수평선인데 지평선, 수평선 아래로 이렇게 해가 뿅 이렇게 했다가 뿅뿅뿅뿅뿅 칠 때 below the horizon 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over the sculpture 그 조각상 위로 그 put a white seat 큰 천을 이렇게 씌웠다란 말이죠. over를 써야 되겠죠. The dog was under the tree when it rained. 비가 오니까 나무 아래로 걔가 들어가 있고 flog은 떼죠. 새떼 한 무리의 새떼가 flying just above the treetop 나무 꼭대기로 날아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up, down, into, out of 아이고, 이것까지 내가 다 해줘야 돼. out of 바깥으로 into 안으로 그래서 나왔으니까 또 의무적으로라도 합시다. up은 위로 해서 마크는 ran up the stair 계단 위로 달려갔다. down은 뭐 아래로 이건 보면 아시길 것 같고 into는 어디 안으로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게 into out of는 안에 있다 밖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they got out of the car after 2 hours 2시간 있다가 차 바깥으로 나왔다 이런 말이고요. 이 out of가 from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onto는 어디 위로 툭툭 치고 올라가는 거 the cat jump onto the chair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off는 떨어지거나 벽과 떨어져서 그 남자와 떨어져서 어떤 지면에서 떨어져서 바깥으로 그래서 I once fell off the top of the ladder 사다리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렸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계속 나오나 이게 언제까지 나오나 그 다음에 진짜 너무 안돼 우리가 진짜 엄청 많은데 그 다음에 진짜 이거 전치사 되게 많네 진짜 많네 오늘 이거 다 설명만 해놓고 다음 시간까지 풀어갖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across는 가로질러서 가는 거죠. My father and son 아빠와 아들이 traveling across the desert 사막을 가로질러서 가는 거죠.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그걸 그냥 가로질러서 가는 거예요. across는 또는 건너편에라는 뜻도 있죠. along은 따라서 걷는 거. 강이 이렇게 있으면 강을 따라서 걷는 거. along the road 길을 따라 걸었다 이런 말이고요. through는 뚫고 가는 거예요. through는 통해서라는 뜻이니까. around는 주위라는 뜻이죠. 보면 되겠고. by 아까는 이제 by는 아까 시간 할 때는 뭐뭐 할 때까지인데 장소를 나타낼 때는 어디 옆에라는 뜻이죠. by 어디 옆에. in front of는 앞에, behind는 뒷면에, near는 근처에라고 하는 뜻인데요. by는 옆에. by the warehouse 하면은 창고 옆에 이런 말이죠. beside하고 똑같은 어디 옆에 할 땐 똑같죠. next to도 똑같은 거. 세 개 다 by, beside, next. 참고로 beside 이렇게 s가 붙으면 접속사로 바뀌어서 뭐뭐 외에도 뭐뭐 말고도 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in front of는 어디 앞에 입체적이죠. behind는 입체적으로 어디 너머에 뒤에 라는 뜻이고요. near는 근처에 있다 라는 뜻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behind만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between 어디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between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두 명의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면 between A and B로 쓰인다. 그래서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towns 이 두 도시 간의 충돌이 continue 계속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7시 8시 사이 between 7 and 8 이렇게 하면 되고요. among은 이제 셋 이상의 사물 아까는 between 두 개 그 다음에 among은 셋 이상 I could find Jenny very easily. 나는 제니를 쉽게 찾을 수 있었지. Among the crowd. 그 군중들 사이에서. 군중이 한둘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among을 썼고요. There's nothing I don't like.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 Among his novel. 그의 작품들, 그의 소설 중에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 없어. 다 이렇게 썼나 보죠, 작품을. 그 다음에 to, for, toward. to는 여러분들 어디로 란 말이죠. 그래서 편지 쓸 때도 to 현식 하면 현식에게로 란 말이죠. to는 목적지를 나타내고 주로 이런 동사들과 같이 써요. go to 뭐 museum 뭐 이렇게 되겠죠. went to the museum. 그 다음에 return to her Rome. 로마에 들어왔다 할 때 어디로. 그 다음에 for는 어디를 향하여. 이건 방향을 나타내. for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방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for는 장소를 나타낼 때는 방향을 써서요. 예를 들면 이거죠. I start for Seoul. 서울을 향해서 출발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디를 출발했는지는 안 나왔어요. 근데 서울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서울을 향해서. 만약에
start for Seoul 또는 여기죠. left는 leave의 과거형이죠. leave는 원래 떠나다, 남겨놓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카터는 갑자기 어디를 향해 공항을 향해 떠나버렸다. 어딜 떠나는지 안 나왔죠. 또 leave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여기다 목적어를 집어넣어가지고 leave home, 또 left the house 이렇게 해서 집을 떠나서 공항으로 향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start는 자동사라서 여기다가 집을 떠나서 이렇게는 안 돼요. 오케이? 얘는 자동사, 얘는 타동사라서 leave는 목적어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어찌됐건 for는 뭘? 방향성을 나타낸다. 어디를 향하여? 공항을 향하여, 서울을 향해서 이렇게 방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toward가 어디를 향하여? 이건 자체가 어디를 향하여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과 쓰인다. toward the island. 나는 조그만 배를 보았다. 어디를 향해서 오고 있는? 섬을 향해서 오고 있는. 이것도 한번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밖에 전치사, with. 이 with는 쓰임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함께라는 뜻이고요. 찬성하다 할 때 agree with. 뭐뭐에 대해서 할 때도 관하여라는 뜻도 있고, 가지고 있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여자 할 때는 the woman with long hair, 이런 식으로 brown hair. 가지고 있는, 또 with를 쓰죠. 난 돈이 없어. 여러분들, 나는 돈이 없어. 영어로 해봐 하면 I don't have money. 이게 끝나죠. 근데 원래 정확한 표현은 I don't have money with me까지 해줘야 돼요. 전치사를 써가지고. 우리는 보통 with me를 많이 빼먹는데, 영어식으로는 써주는 게 맞아요. 오늘 사용했어. without 뭐 없이, 뭐하지 않고. for는 찬성하는. 이 두 개도 이렇게 묶어 놓으세요. 찬성과 반대를 나타내는 for, against도 이거는 조금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I'm for the new policy. 이 policy는 정책이란 뜻이에요. 나는 그 정책의 찬성, 어떤 정책이냐면 guarantee, women's right, 여성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guarantee가 보장하다죠. Are you against Miss Smith's business plan? 당신은 스미스 씨의 사업 계획에 반대하십니까? against는 반대. 원래 against가 장소를 나타내면 뭐뭐에 기대해서, 뭐뭐에 대항하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항하는 거니까 반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되게 많네. like가 좋아하다는 동사로 쓰이지만 전치로 쓰면 뭐뭐처럼이란 뜻이고, 전치사의 특징은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스파이더처럼, 햄버거처럼, 햄버거와 같은 이런 뜻이 되겠죠. 반대말로는 unlike란 단어도 있어요. unlike는 뭐뭐와 같지 않은 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by 다음에 수단, 이거는 관사할 때 많이 나오는데요. by plane, by bus, by car, by taxi 관사를 쓰지 않고 바로 교통수단을 쓰기도 하고요. 수동태에서는 뭐뭐에 의해서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죠. 뭐뭐 함으로써 by ing, 검소한 삶을 삶으로써 할 때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 부분은 독해할 때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by ing 뭐뭐 함으로써 30%까지 뭐뭐만큼 할 때도 by 30% 이렇게 감소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고요. in은 입고 있는, 이때 in은 입고 있는 그 옆에다가 착용의 in이라고 적어주세요. 이것도 독해할 때 종종 한 번씩 잘 나오는데요. woman in a blue tie 하면은 블루 타이를,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 할 때 이때 in은 착용의 in이에요. 남자 옷, 여자 옷 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햄버거 인합 절반으로 인해프만 외워놓으면 되고요. 뭐뭐로써 할 때 as가 뭐뭐로써라고 하는 전치사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진짜 많네 이거. 진짜 질리게 많네 이거. 그죠? except, due to, according to, instead of는 여기는 다 중요한데 뜻을 외워놓는 게 중요해요. except. 경민아, except는 뜻이 뭐게? 뭐뭇을 제외하고, 뭐뭐를 왜, 이런 말이고요. due to는 뭐뭐 때문에, according to 뭐뭐에 따라서,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죠? 이건 뜻으로 알아놓으시고 하면 되겠고요. 형용사와 함께 쓰이는 전치사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외워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풀어오는 걸 숙제로 할게요. 많죠, 이게. 10월 27일 여기까지 풀어오기.